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2025년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를 위해 2장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표준교재 36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이며 먼저 핵심 요약 부분을 요점 정리하신 후 해당 분야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문제를 읽어드린 후 5초 후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분야는 크게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분됩니다. 공적부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며, 국민연금보험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부조 제도는 1. 국민연금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의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 1.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주택연금,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답은 2번 기초연금입니다.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65세 이상 소득 인정의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공적부조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은 3번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과 교육 수준의 향상,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및 영양, 안전, 위생 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생활 수준의 향상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7.2%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 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복지 개념으로 잘못된 것은 1. 노인 인구가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이다. 2.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3.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국가를 초고령 사회라 한다. 4.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 사회가 되었다. 5.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인 국가를 고령 사회라 한다. 정답은 5번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인 국가를 고령 사회라 한다입니다. 고령 사회의 구분에서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인 국가,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 20% 미만인 국가,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국가입니다.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독립의 원칙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과 건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소득 활동 및 은퇴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되어야 하며, 안전하고 적응 가능한 환경에서 거주,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참여의 원칙은 사회와 정책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와 공유하며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하고 노인단체 조직 및 사회운동이 가능하며 셋째, 보호의 원칙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법률적 서비스 이용 권리와 시설 내에서도 인권과 자유 보장하고 안전하고 인간적인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넷째, 자아실현의 원칙은 자신의 잠재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문화, 여가, 자원의 접근이 가능토록 하며 다섯째, 존엄의 원칙은 존엄성과 안전이 보장된 삶, 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평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1. 참여의 원칙, 2. 독립의 원칙, 3. 통합성의 원칙, 4. 평생교육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 2번 독립의 원칙입니다. 독립의 원칙은 노인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이복,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 성별, 인종,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1. 독립의 원칙, 2. 참여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자아실현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정답은 5번 존엄의 원칙입니다. 존엄의 원칙은 노인은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은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함. 1. 독립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참여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정답은 4번 참여의 원칙입니다. 참여의 원칙은 사회의 통합,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 환자 등록 및 관리, 통계 지원,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성년 후견제 이용 지원, 치매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며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의 주체는 치매안심센터이며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을 위해 성년 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합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지정된 쉼터 운영기관을 운영하여 학대 피해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은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의 확인 개입,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1. 노인보호 전문기관, 2. 노인복지관, 3.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4. 주야간 보호센터, 5.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3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사업 주체는 보건복지부 및 시도이고 쉼터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면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치매 조기검진, 치매 환자 등록, 성년 후견제 이용 지원 사업, 1. 노인복지관, 2. 노인보호전문기관, 3. 치매안심센터, 4. 노인요양시설, 5.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정답은 3번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지역 주민의 인지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 환자의 등록 관리, 치매 예방 교육 및 홍보, 성년 후견제 이용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치매 환자로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노인복지사업 유형은 1.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2. 노인 맞춤 돌봄 사업, 3.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4. 치매 공공 후견 사업, 5. 노인 보호 전문기관. 정답은 4번 치매 공공 후견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는 치매안심센터이며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노인에게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적은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며 장기요양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며 가입자는 국내 거주 국민 등이고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등급판정위원회, 서비스 비용 지급을 월 1회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 50세의 혈관성 치매자도 대상자가 되며 등급을 신청하는 인정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신청은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그리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인 경우 치매안심센터장이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방문조사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하며 인정조사표에 의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최종 등급 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1등급의 경우 95점 이상이며 3등급은 65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4. 장애 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로 옳은 것은 1. 시군구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전국민 4. 보건복지부 5.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1. 의사소견서 발급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3. 국고 및 지방비 지원 4.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5.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정답은 2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 역할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제공, 서비스 이용 지원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되며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되면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4.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입니다.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 본인 2. 가족 3. 친구 4.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5. 치매안심센터장. 정답은 3번 친구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관할 지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뉜다. 2.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5.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등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누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공단은 방문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최종 판정을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2.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5.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며 인정 점수는 1등급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하며 노인성 질환 대상자는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인정 점수로 옳은 것은 1. 50점 이상 60점 미만, 2. 60점 이상 75점 미만, 3. 70점 이상 80점 미만, 4. 75점 이상 90점 미만, 5. 80점 이상 90점 미만, 50점 이상 60점 미만, 2. 60점 이상 75점 미만, 3. 70점 이상 80점 미만, 4. 75점 이상 90점 미만, 5. 80점 이상 90점 미만. 정답은 2번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은 치매 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로 45점 미만입니다.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 가급여로 복지용구가 해당되며 주야간 보호는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를 하며 단기보호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를 하며 재가급여의 장점은 친숙한 환경과 사생활이 존중되며 재가급여의 단점은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며 긴급한 상황에 신속 대응이 어렵습니다. 시설급여의 종류는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5에서 9인 이하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이 있으며 시설급여의 장점은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소외되기 쉽고 개인중심 생활이 어렵습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으며 현재는 가족요양비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비용 청구를 심사하여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매월 지급합니다.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실업급여, 5. 특례요양비. 정답은 2번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로 복지용구가 해당됩니다.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노인요양시설,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4번 주야간보호입니다.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1. 단기보호,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방문요양, 5. 기타 재가급여.
정답은 1번 단기보호입니다.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재가급여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사생활이 존중된다. 2. 평소에 생활하는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3.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4. 개인중심 생활을 할 수 있다. 5. 친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입니다. 재가급여의 장점은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으며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중심 생활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 진행되며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어렵습니다. 시설급여의 단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종합적으로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지역사회와 떨어져 지내며 소외될 수 있다. 3. 개인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4. 시설이 낯설 수 있다. 5. 비용이 많이 든다. 정답은 1번 종합적으로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입니다. 시설급여의 장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면 단점으로 지역사회, 가족, 형제, 이웃과 떨어져 지내며 소외되기 쉽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가족요양비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장애급여, 5. 특별현금급여. 정답은 5번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으며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1. 행정복지센터,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급여 비용 또는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지원 20%,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부담하며 공단은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하며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금 40에서 60%를 경감하여 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으며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면 서비스 신청 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등급, 유효기간, 급여 종류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한도액, 본인 부담률 등 비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 계획을 위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평가와 대상자의 신체적 상황뿐만 아니라 정신심리 상태, 사회 환경까지 파악하는 욕구평가를 실시하고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명을 하고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이 되며 요양보호사는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독립회계로 관리되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사업자에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재원은 국가 20%, 본인부담 15%에서 20%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고지한다. 2. 국가지원금은 60에서 65%이다. 3. 본인 일부 부담금은 15에서 20%이다. 4.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 부담금의 80%를 경감한다. 5. 비급여 항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정답은 3번 본인 일부 부담금은 15에서 20%이다입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하고 독립회계로 운영되며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 2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 40%에서 60%를 경감하며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입니다.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진수하고 각각 독립회계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구두로 한다. 4.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5.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관 중심으로 한다. 정답은 4번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제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부담금, 2. 재가급여 한도액, 3.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내용, 4. 장기요양 이용계획, 5. 보호자의 기본 인적사항. 정답은 3번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내용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와 내용, 안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의 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1. 욕구 사정 기록지, 2. 기능 상태 기록지, 3. 장기요양 인정서, 4.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5.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은 4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이 포함되어 있으며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상황, 정신심리 상태, 사회 환경까지 파악하는 평가 방법은 1. 업무평가, 2. 상태평가, 3. 종합평가, 4. 욕구평가, 5. 자가평가. 정답은 4번 욕구평가입니다. 욕구평가는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욕구평가를 할 때는 대상자의 신체적 상황뿐만 아니라 정신심리 상태, 사회 환경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괄호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관 안내, 3. 서비스 자원 사정, 4. 서비스 내용 평가,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정답은 5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괄호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관 안내, 3.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4. 서비스 개입 계획 설정, 5. 공식, 비공식 자원 발굴. 정답은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